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생산지수는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경기 부양책이 과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으며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금융사의 부동산 리츠를 대상으로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부실 자산이 발생했거나 금융사고를 일으킨 리츠사들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대출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긴 건데요. 오서영 기자, 숙박 음식점업 올해 들어 대출이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업종의 대출 잔액이 9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분기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해 2년 반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출 증가폭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숙박, 음식점업 타격이 특히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대출은 느는 반면 생산 지수는 회복이 더딘 상황이죠. 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지수 수준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폭은 재작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재작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인데요. 2분기에도 숙박 음식점업 부진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도 생산지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이 부문 취업자는 6만 7천 명 감소하며 20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빚 탕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올해 0%대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리 경제가 현재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는데요.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도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양책이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새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전성과 유용성을 갖추면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급등했던 강남 지역에 이어 강북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서울시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집값 흐름 어땠습니까?
네,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약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먼저 송파구가 0.71%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강남구가 0.51%, 서초가 0.46%로 일명 강남 3구는 여전히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강북에선 성동구가 전주 0.26%에서 이번 주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45%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동구에선 한강변인 옥수동, 금호동, 성수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옥수동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3억 2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금호동 서울숲 푸르지오도 20억 9,5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최근 강북까지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가 올해 초 서울시의 토어제 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어제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비상이면 토어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보합이었던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0.02% 올라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활발한 매매 거래는 거래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어제 이슈가 있었던 3월 거래량이 9,100여 건에서 4월에 5,040건으로 주춤했는데요. 5월에 지금까지 집계된 거래량만 6,635건으로 7,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조, 수도권 공급 부족, 7월 대출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까지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서울시의 추가 규제 조치와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방금 나왔습니다. 통합 비율 설명 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공정위가 통합안을 반려했다고요? 네,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 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즉시 수정과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서 심사를 개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은 비율 산정이 미흡했다 이런 결론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 방안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에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탑승 기록을 바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 비율이 비슷해서 이견이 없지만 지유카드 등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각 회사마다 산정 가치가 달라서 비율 산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통합 방안은 접수 단계부터 퇴짜를 맞게 됐는데요. 대한항공은 첫 발을 떼서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과정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에 나섰는데요. 당장 배당소득세는 기존대로 걷겠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BYD가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죠? 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BYD는 지난 10일 권리락일로 정하고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해 발행 주식수를 3배로 늘렸는데요. 10일까지 BYD 10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배당으로 8주, 무상증자로 12주, 총 20주를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무상증자인 탓에 무상으로 받는 주식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일단 비아디 측에서 액면가는 1위안으로 설정하면서 주당 세금은 환율 약 190원과 배당 소득세율 14%를 곱한 27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무상 수량 주식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데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추가로 취득한 2,000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로 53,200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당 배당액인 4.3 홍콩달러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비아디 주식 부권 금액은 1억 2,500만 달러로 약 1,7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문제는 양도소득세인데 향후 팔 경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를 과표로 본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12일 11시 30분 비아디 주가와 환율을 기준 삼고 받은 모든 주식을 매도를 가져간다면 매도가는 137.3 홍콩달러, 액면가는 1위안, 환산하면 1.1 홍콩달러이고 양도 차익은 136.2 홍콩달러에 달합니다. 가령 1,000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늘어난 증권을 포함해 보유한 3,000주를 전량 매도한다면 공제 이후 양도소득세만 1,307만 원가량을 물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다음 달 29일 비아디의 배당 입금 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절세를 위한 셈법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으로 먹통이 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예스24 입장이 달라졌다고요? 네, 개인정보위가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하자 예스24는 부랴부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통지 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는데요. 당초 예스24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당국 조사로 유출 가능성을 단언하기 힘들어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직까지 예스24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예스24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10일 공연 현장 입장 처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외 서비스는 늦어도 일요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예스24는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요? 네, 예스24는 어제 T사와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로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사는 랜섬웨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만 파악했을 뿐 피해 규모와 공격 유형 등에 관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스24는 지난 9일 최초 접속이 불가했을 당시 해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난 여론이 컸는데요. 예스24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랜드 리테일이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거 마트 계산원으로 배치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고용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채원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지금 이랜드 리테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리테일이 자사 대형마트인 킴스클럽의 계산대 운영을 직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킴스클럽 계산대는 이랜드 직영 외에도 일부는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직영으로 돌리는 계산대에 이랜드 사무직원을 배치한다는 건데요. 그 인원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랜드 리테일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 업무나 재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불안해하죠. 그러다 강제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동떨어진 업무로 사실상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랜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랜드 리테일 측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불법 파견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 전출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부당 전보와 부당 전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2배 커지면서 일부 매장 문을 닫는 등 지난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정부가 최근 신한, KB 등 대형 금융사의 부동산 리츠를 상대로 특별검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이 된 리츠사들은 최근 부실 자산이 발생했거나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특별검사 대상이 된 금융사 정확히 어딘가요? 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한 리츠 운용, KB 부동산 신탁, 또 마스턴 투자 운용, K리츠 투자 운용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곳 중에 일부는 최근 현장 검사를 끝냈고 나머지는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검사는 문제를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검사가 있고 금융사고나 불법행위 또 시장 우려 상황 등이 발생해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때 나서는 특별검사가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4곳이 특별검사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 배경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국토부가 무엇을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 부실자산 발생과 또 금융사고 후속 조치 관련해 들여다볼 수 있고 새로운 혐의점을 적발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신한 리츠 운용과 KB 부동산 신탁은 홈플러스 임차료를 수익으로 하는 자사 리츠의 부실자산 발생 가능성을 공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 리츠 운용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사 상장 리츠의 일부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턴 투자 운용은 지난해 자사 리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국토부 검사를 받았고 이 일로 최근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또 검사 대상이 된 겁니다. K리츠 투자 운용은 지난해 말에 펀드 자금 일부를 임원 가족법인 등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쓴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 스타SM 리츠는 올 2월에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 발생 공시 이후 지난달 거래소로부터 이 상장 폐지를 당하는 등 리츠 순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연기와 냄새를 줄인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담배 소비가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전통 담배보다 흡연에 대해 관대해지면서 오히려 흡연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담배 판매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련 담배 판매량은 2018년 약 64억 갑에서 2023년 약 62억 갑으로 5년 새 약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500만 유닛에서 1억 2천만 유닛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막과 향을 입힌 가양담배의 판매 비중도 2013년에는 전체 판매량의 9.8%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46.7%로 치솟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흡연율은 다시 올랐다고요? 네, 냄새 저감 기술과 캡슐 등을 활용한 제품들이 흡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젊은 층과 여성을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0년 우리나라 성인의 관련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성인 전체 흡연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반등했는데요. 특히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일반 담배인 관련 흡연율이 각각 42%, 12%로 전년보다 9.6%포인트, 6.3%포인트씩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이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경각심을 낮추고 일부 집단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담배인 관련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장중 2,930선까지 돌파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으나 여전히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90선에서 등락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1,36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 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2조 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총 748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약 27%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대부분 지역 보통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녹번동과 응암 1,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볕에 자외선 지수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흐린 제주도는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공기질은 전국이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그 밖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덕분에 공기질은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